고생들 많으시죠? 예, 지난번 영상에서 파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 쪽 자료를 보면, 모든 설비, 어떤 장비들, 볼트너트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날개라든가, 거의 80%를 다 피로 파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로 파괴. 그래서 피로 파괴가 가장 그 파괴 중에 거의 80%니까, 만약에 피로만 우리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파괴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더 안전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안전한 장치 설비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로 파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게 피로 파괴를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피로해집니다. 농담이고요. 많이 피로해집니다. 피로 파괴가 뭐냐? 피로 파괴는 아시겠지만 반복이죠. 반복. 피로. 파티그죠. 퍼티그 이렇게 퍼티그 피로 파괴. 얘는 반복 하중입니다. 반복 하중이 걸렸을 때 발생됩니다. 자, 가만히 정리됐으면 피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반복. 자, 인장압축이든지 회전이든지 한쪽 면이든지 양쪽 면이든지 항상 반복 화장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인장 강도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했지만 아주 작은 하중으로도 계속 반복을 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파괴된다. 그래서 80%가 다 피로 파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일어난 파괴가 거의 다 피로 파괴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단면을 보고 얘가 피로 파괴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축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축이 앞에서 봤습니다. 축이 파손됐어요. 그럼 파단면을 보시면 이쪽은 옆면이고, 자, 축이 파손. 이서부터 이렇게 크게 찍. 예, 피로 파괴는 한 방에 부러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부러지는 건 연성 파괴. 오버로드 파괴고, 이 피로 파괴는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걸려서 파괴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크랙이 시작됐습니다. 크랙이 한번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또 크랙이 가죠. 크랙. 계속 갑니다. 크랙 가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 크랙 이 폭이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뭐 1마이크로 정도, 마이크로미터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파괴라도 나오기 힘듭니다. 계속 갑니다. 가다가, 근데 중심선이 이렇게 돼, 중심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더 이상 이제 이게 균열이 돼 있고 더 이상 힘이 부족하니까 힘이 못 견디다 보니까 찌찌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나중에 잔류 파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일반적인 피로 파단의 파단면인데, 요걸 앞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죠.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찍 이런 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다가 요까지 계속 버티다가 이때까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나온 지 한 방에 찌직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 파단면의 현상입니다. 파단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단면의 모습인데 피로 파단면. 자, 그러면 이거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통 1번 균열 시작점 이렇게 봅니다. 균열 시작점이다. 이걸 분석할 때 균열 시작점이다. 1번. 피로 균열 시작점이죠. 이 시작돼서 쫙 할시이 뭐냐. 그래서 이쪽이 시작, 이쪽이 나가는 방향이 되죠. 피로 진전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2번 균열 진전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전 능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시하시고요. 세 번째 여기를 한번 최종 파단이죠. 마지막 최종 파단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피로 파단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균열 시작점, 균열 진전 능력, 최종 파단 능력 이렇게 해서 입혀서 보시면 이렇게 찍찍 가다가 쫙 갔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연성 파괴, 치성 파괴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피로 파단면은 연성 파괴로 봐야 될까요? 치성 파괴로 봐야 될까요? 피로 파단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대는 안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연성 치성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열 시작점을 빼고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연성 치성? 보통 힌트를 드리면 연성 파단은 뭡니까? 어떤 표면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버로드 과한 화중이 걸려서 찢어졌기 때문에 잘라졌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 앞에 연성 파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여기를 컵 앤 콘 해가지고 컵 앤 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단면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컵 앤 콘. 이건 연성 파괴죠. 연성 파괴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컵 앤 콘이 있다. 보통 이렇게 단면 변화를 컵 앤 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단면 변화가 많은 곳일까요? 여기죠. 여기는 연성 파괴, 연성 파단을 하고 여기는 취성 파단입니다. 자, 왜냐면
시작돼서 계속 찍찍 갑니다. 찍찍 가는 동안에는 단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아주 깨끗하게. 예, 갑니다. 그 표면 조도 조도 보시면 이게 거칠고요. 거칠고 조도 거칠고 조도 표면 조도 거칠고 예, 조도 거칠고 이거는 거칠지 않고 뭡니까 깨끗합니다. 매끈하다 매끈합니다. 조도가 매끈합니다. 아 조도가 좋습니다. 조도 높아요. 거칠고 매끈하고. 그래서 손으로 만져봐도 만약 볼트가 부러졌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봐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예, 여기 제가 지금 요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도 패력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의자의 손잡이입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결국 여기 파단면이 보이죠. 파단 보시면 파단면의 모습이 색깔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위쪽에 흰색, 밑에 까만색.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이게 피로 파괴다 이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육안으로 보이는 거, 육안으로 보이는 거, 이거를 보통 우리는 비치 마크다. 비치 마크. 해변 자국, 비치 마크, 비치, B-E-A-C-H, M-A-R-K. 자,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래 자국이 동시물이 그려지죠. 이걸 비치 마크로. 이거 육안입니다, 육안이고 비치 마크고, 얘는 선택이다. 선택.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 자, 육안, 비치 마크 선택. 자, 그 다음에 추천 파괴 영역이죠. 지금 1번 2번 영역. 그 다음에 현미용으로 들어가면 육안이고, 아까 쌤 봤을 때 현을 들어가면 여기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벽이 갈라진 추천 파괴니까 벽계 파괴 있죠. 벽계가 보인다. 벽계 영어로 크리베이지 C-L-E-A-V-A-G 크리베이지 보인다. 이건 뭡니까? 현미경 현미경으로 보이고요. 예. 요건 이제 현미경 당연히 보기 필수입니다. 필수 보이고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번 영역에 세 가지 있어요. 육안으로 비치 마커, 현미경으로 벽계가 보이고 또 현미경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지금 그 눈으로 보이니까 2내지 3mm 미리 단위잖아요. 마이크로 단위로 아주 미세한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하게 따라 마이크로 크기로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1번 육안으로 보이는 비치 마커, 2번 벽계 보이고 현미경, 3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트라이에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죠. 스트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로 줄무늬죠. 다른 말로 피로 줄무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줄무늬. 얘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이고 쌤으로 보여. 쌤으로 이건 선택 필수. 이거 당연히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쌤으로 확인돼야지 피로 파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영역에서 생기는 거 1번 육안으로 비치 마크 선택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얘는 반드시 보이고 벽계 위에 그러니까 벽 위에 줄 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벽 위에 돌담벽 위에 줄을 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 영역 뭡니까? 아까 연성 파괴 때 생긴 현미경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고 현미경 뭐가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딤플이 보입니다. 현미경 쌤 얘도 당연히 필수겠죠. 필수. 자 그래서 최종 파장이 연성 파괴니까 딤플이 보인다. 최종 파장의 1번 딤플. 자 2번 균열 전쟁의 최종 파괴 영역은 세 가지. 자 육안으로 비치 마크. 2번 벽계 현미경으로 벽계 위에 스트레이션 이렇게 해서 파단면을 우리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왜 여기서 비치 마크가 왜 보이고 안 보이고 있을까요? 비치 마크. 이건 육안으로 보인 자국이니까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일정한 힘 계속 일정한 힘으로 찍찍찍찍 계속 갔으면 비치 마크가 안 보입니다. 비치 마크 보이는 건 뭐냐면 자 마이크로 단위로 가다가 한번 일정하게 가다가 크게 한번 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계속 균이라는 게 불균일 하중이 갔을 때 찍찍찍찍 했을 때 찍찍찍찍 해서 못하면 찍찍찍찍 하면 크게 균열 폭이 한 미리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이죠. 균열 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중이 균일하지 못하고 불균일로 있으면 보이고 균일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이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파단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로 파괴인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보이죠. 못 발견하죠. 그러나 이 정도 중간쯤 만에 갔다면 이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비파괴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PT 체크 있죠? PT 체크 염색 침도 탐상법 또는 UT 또는 MT 등을 통해서 MT나 UT 통해서 항상 표면을 비파괴 검사에서 균일이 생기는가? 자 피로 균열은 표면에서 시작됩니다. 왜? 반복이 표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중 변화가 그래서 표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표면을 주기적으로 비파괴 검사에서 균일이 생기는지 파악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이걸 100% 막을 수는 없죠. 100%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파괴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파괴 생겼을 때 만약에 A라는 펌프가 피로 파괴됐습니다. 피로 파괴 됐으면 여기는 지금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펌프가 3대 있습니다. 자, A는 피로 파괴됐습니다. 얘는 정상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 파괴는 반복이니까 결국 뭡니까? 운전 시간이죠. 운전 시간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A 펌프 운전 시간이 만약에 운전 시간이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3만 시간이었습니다. 3만 시간. 자, 얘는 파괴됐습니다. B는 정상이죠. 이제 정상. C도 정상입니다. 근데 B는 지금 2만 시간 돌아오고 2만 시간. 얘는 5만 시간 운전했어요. 자, 그럼 얘는 파괴됐어요. 그러면 자, 위험한 게 B입니까 C입니까 펌프가? 당연히 B, C겠지 C.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빨리 C를 스톱시켜가지고 정지시켜서 A 펌프의 축에 피로 파괴된 부분과 똑같은 위치를 빨리 보내가지고 PT, MTUT 해서 B 파이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렇게 균열이 진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만보다 5만이 더 오래됐으니까 반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피로를 우리 관리하시면 피로 파괴돼서 우리가 좀 더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이게 피로 파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